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극갈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작품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갈래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갈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 갈래가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가 될 거고, 시나리오와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희곡, 드라마나 영화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시나리오라고 설명을 해요. 둘 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다, 둘 다 대사도 나오고 인물도 나온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작품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2010년 서울의 어느 산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이 보이는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노인이 보이는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산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물 관계도니까 인물 먼저 보시면 이 작품에 만석이라는 인물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 만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무언가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고 좀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요, 소외돼서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챙기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만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츤데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송씨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송씨는 경제적인 곤궁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가난함이 되겠죠. 가난을 보여주는 극빈층, 극도로 가난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송씨는요, 경제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서도 소외당한 채로 살아오지만, 아까 첫 번째로 봤던 만석과 마음을 나누면서 힘든 삶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인물이 송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장군봉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장군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치매를 겪고 있는 아내를 돌보며 주차 관리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군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군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식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투명하지 않은 측, 이거 죄송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이 장군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노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돼서 살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노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고령화 사회 문제라고 설명을 할 텐데, 결국 이 작품에서는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중 나이가 많은 고령층의 삶의 방식 또는 삶의 태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명의 웹툰을 각색해서 만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원작을 주고 원작과 달라진 부분, 공차 구분하는 문제처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갈게요. 우유 배달을 하는 만석. 그럼 만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유 배달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페이지를 줍던 송씨의 상황은 극도로 가난한 극빈층이라고 했으니까 페이지를 줍고 있다. 우연한 사건으로 알게 되면서 송씨를 좋아하게 되고, 그럼 만석이가 송씨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보살피며 지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처음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송씨가 될 거고, 남자 주인공이 만씨가 된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가 있겠죠. 주차장 관리인인 장군봉은, 제가 아까 장군봉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앞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특히 산문 문학에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인물과 관련된 또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기본 내용 요소를 점검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앞부분 줄거리를 꼭 꼼꼼하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낮. 송씨를 끌고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민석. 그럼 왜 송씨와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볼게요. 괜찮다니까요. 참 말 많네. 따라오라니까. 송씨의 손목을 잡고 연화 앞으로 다가가는 만석. 연화 나왔죠. 이 연화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연화는 이 만석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손녀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 가능하시겠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접대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돈 나온다라고 했지? 독거노인 보상금이요? 그러면 만석이가 송씨를 동사무소로 끌고 간 이유는 독거, 노인, 보상, 급여를 받게 해주려고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처음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나와? 송씨를 힐끗힐끗. 그거야 형편에 따라 다르죠. 자식이 있고 없고 수입이 얼마나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송씨 무한한 눈길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됐어요. 전 괜찮아요. 즉 송씨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못 참고 나간답니다. 그 이유는요, 굉장히 미안할 거고 뻘쭘하다를 무한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붙잡고 그놈의 괜찮다는 소리. 만석 송씨의 손을 잡은 채 대충 한 10만원 정도 나올걸요? 뭐 얼마? 10에서 15만.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일러 기름값도 안 되는. 그럼 만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거, 노인, 보상, 급여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 반면에 송씨 보세요. 그 많은 돈을 준다고요? 그러면 만석과 달리 송씨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굉장히 크게 또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작품에서 나오는 송씨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하다, 빈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이사항이 없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감사한 듯 공손히 또 아주 깊이 절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송씨는 굉장히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무소 직원들 모두에게 하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허리를 숙이는 송씨를 따라 연하도 얼떨결에 절을 한다.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인사를 하는 직원들. 그럼 직원들은요,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당황스럽겠죠. 정말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고 굉장히 공손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다. 연하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동사무소 직원들 한마디씩 거둔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봐. 즉,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송씨가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을 하니까 직원들도 송씨에 대해서 호감이 섞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면 특이사항이 없겠죠? 할머니, 일단 주민등록증 좀 주세요. 주민등록증이요? 그거 없는데?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할머니는 주민등록증도 없답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 주민등록조차 못하고 살아온 소외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가난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도 못하고 살았을 거야. 심지어 동사무소 가서 우리의 출생신고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출생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나라에 우리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은 살아있고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아예 없으세요? 대답을 못하고 발끝만 바라본다. 만들어. 당장 만들면. 그건 잘 보세요. 만석이는 송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민증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 없겠죠? 그럼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어거지. 여기서 말하는 어거지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겠죠.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막무가내로 발급해달라는 어거지를 부리지 마세요.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나란 일 하는 바쁜 사람들인데. 나란 일이요? 나란 일이래. 연아씨 급행으로 해드려. 거참 시원시원하게 일들 잘하는구만. 만석이의 입장에서도 송씨를 위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빨리 처리가 되고 있으니 흐뭇하겠죠. 등록 신청부터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씨는. 그 다음은요, 점점점점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송씨라고 하는 인물은 이름도 없이 살아온 인물이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불쌍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될 겁니다. 이때 만석소리. 이뿐이야. 예? 이뿐이라니까 송이뿐. 여기서 말하는 송이뿐이라고 하는 건 송씨를 떠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는 멘트가 될 테니까 송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송이뿐이라고. 송이뿐. 아니, 이쁘다 할 때 이쁜 말고 송이, 뿐이다 할 때 이뿐. 그래, 빨리 써.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할게요.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만섭 밑줄 송씨를 보며 눈을 찡긋찡긋한대요. 즉 만족감. 만석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니까 마치 상대방에게 눈을 찡긋찡긋한다라고 하는 건 윙크하는 거랑 비슷할 테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나 보시면 군봉의 과거, 갑자기 장군봉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군봉과 가족들,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영옥,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은 군봉. 그럼 군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주차장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직업은 택시기사 아저씨였다. 군봉의 처 장남, 차남, 막내딸 영옥이 서 있다. 행복한 모습은 과거에 행복했던 군봉이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장남,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나도 시집 안 가고 아빠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차남, 두 분은 제가 꼭 모시고 살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장남의 대사부터 두 분은 제가 꼭 모시고 살 겁니다 까지 모시면 결국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는 효도할 겁니다. 즉 효도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군봉 부부와 첫째 아들 며느리, 둘째 영옥과 식사하고 있다. 직장도 멀고 해서 결혼하면 분가할 생각입니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효도할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노후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과거에 말했지만 제가 못 모실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 되겠죠. 그렇게 큰 아들이 떠났다. 군봉 부부와 마주하고 앉은 둘째 아내와 영옥. 보기 전에 특이한 거 하나 보자. 소리라는 말 있죠. 얘가 뭐냐면 얘들아, 시나리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내레이션입니다. 내레이션, 시나리오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레이션을 약자로는 N이라고 적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소리라고 적기도 하니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얘는요 등장인물이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밖에서 직접적으로 영화의 정보나 인물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는요, 이 내레이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군봉의 속마음, 즉 군봉의 속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봉 부부와 마주하고 앉은 둘째 아들 내외야 영옥. 죄송해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원래 장남인 형님이 엄마랑 아빠 모시는 게 맞잖아요. 즉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랬더니 또 내레이션 나오죠. 소리. 한 번도 우리를 모셔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군봉이는요 내레이션을 통해서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죠. 또 볼까요? 방 안에 막내딸 영옥과 마주 앉은 군봉 부부. 영옥 남편이 될 남자가 앉아있다. 뭐가 꼭 급해서 꼭 그렇게 결혼을 서둘러야겠니? 죄송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자주 찾아뵐게요. 마찬가지 형식적인 말. 그랬더니 내레이션 또 나오죠. 소리.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우린 그저 말만으로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당연히 군봉이의 입장에서는 섭섭함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섭섭함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굉장히 공허하겠죠. 자식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공허함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고 있는 군봉부부. 우리는 이제 다시 부부다. 가족이었는데, 즉 부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부부라고 할 거고, 가족이라고 하는 건 자식까지 있을 때 가족이라고 할 텐데, 우린 다시 부부가 되었다, 가족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자식이 모두 떠난 상황을 나타내는 대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당신과 나 다시 둘만 남았네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되셨죠? 아까 앞에서 좀 부족하게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송이뿐, 원래 송씨라고 하다가 송이뿐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쁘다가 아니라 이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석이가 즉석에서 한 장명, 즉 이름을 지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만석의, 아까 아래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소외된 삶을 살아온 이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이름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만석이가 즉석에서 장명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겠습니다. 가에서는 송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어린 행동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송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어린 행동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동사무소야.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보상금 신청해주러 같이 가죠. 가에서는 주민등록증조차 없는 송씨의 상황을 제시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왔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송씨의 처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송씨의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는 없어요. 공손하고, 오히려 송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고 있어? 만석이가 노력하고 있지 송씨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나에서는 인물의 소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레이션이라고 했죠.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같은 말,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가족 사진 촬영과 자녀들의 대화 장면을 연속으로 제시하면서 군봉 부분만 남게 된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되겠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33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먼저 볼까요? 기억은 뭐냐면 따라만 오라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맞죠? 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가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따라와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만석이의 적극적인 태도는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이라고 하는 건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봐, 독거노인 작은 혜택자로 뽑아놨지. 직원들의 입장에서 송씨가 너무 공손하게 말하니까 송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라고 했죠. 사람들의 호감이라고 하는 게 우호적인 관심이 될 테니까 맞는 말. 디귿 보시면 그렇게 어거지 부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 바쁜데 왜 내 민증을 빨리 발급하라고 난리예요 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숨기고픈 자신의 처지를 들춰낸 상대방에게 분개하고 있진 않죠. 정답 3번이 될 거고, 리을 보시면 리을은 자주 찾아뵐게요, 아까 형식적인 말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음, 원래 장남인 형님이 모시는 게 맞잖아요.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했죠. 즉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마지막 34번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그럼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 근대화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노인들이 자식들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 곤궁을 겪으면서도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돌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애틋함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는 노인의 태도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보상급여에 대해서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이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송씨를 통해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공공의 문제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 재벌 5만 원이면 푼돈이네 라고 할 거고요. 반면에 거지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5만 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테니까 노후 걱정하지 말라던 말과 달리 하나씩 군봉 부부의 곁을 떠나는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점점 소외되는 노인의 삶을 짐작할 수 있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저하는 송씨를 통해서 그녀가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씨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 4번 송씨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하에게 보인 만석이의 반응을 통해 송씨에게 품은 애틋한 마음을 들킨 적 없어요. 정답 4번이 되겠죠. 택시기사를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군봉이 가족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던 모습과 달리 다시 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식들이 떠나가고 시끌벅적했던 자신의 집이 조용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여럿이 모여서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인데 자식들이 서운함과 섭섭함과 공허함만 남기고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1회 마지막에 나오는 극수필 그대를 사랑합니다 였습니다.